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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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요즘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BMW의 i7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MW의 i7, 그러니까 즉슨 일반 7 시리즈 모델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아니라 순수 100%의 전기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1회 완충을 해놓을 시에는 약 45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7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라이벌 차량을 EQS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EQS랑은 상대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i7 같은 경우는 7 시리즈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전기 차량이기 때문에 대형 세단이 맞기는 하지만 EQ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들 중에서 그냥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급으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굳이 급으로 나눈다면은 i7이 훨씬 더 윗등급에 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X7과 같이 런칭이 되면서 X7과 그 다음에 7 시리즈가 매우 흡사한 이제 모습을 많이 띄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를 두 줄로 나누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디자인을 BMW 7 시리즈에도 익스테리어로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데일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라이트 기능은 아래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BMW가 스와로브스키와 합작을 하게 되면서 마치 크리스탈을 연상시켜 놓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햇빛을 받게 되면 보석이 빛나는 그런 점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BMW에서 X5가 나왔었을 때 기어봉을 스와로브스키에서 합작하여 만든 그 기어봉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이트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BMW 7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1억이 넘는 고가의 모델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거리나 아니면은 상향등을 켰을 때 약 2배 정도 거리, 그러니까 600m 정도 거리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던 레이저 라이트가 이번 7 시리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었었지만 요즘 시대에 나오는 BMW 같은 경우에는 굳이 레이저 라이트를 넣지 않아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라이트의 기술력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제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DPE,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는 DPE 모델과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는데, 사실상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크롬이 잘 쓰이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블랙 하이글로시로 굉장히 많은 마감 처리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릴이 전부 다 막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릴 좌측 부분에 I라는 i7의 전기차 아이덴티티를 약간 표출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릴을 지금 밝은 데서 보셨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전에 X6에 적용이 되었던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얇게나마 얇은 줄로 라이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야간 시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큰 그릴을 감싸고 있는 라이트가 보이기 때문에 나름 그것도 이제 쏠쏠한 재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방에는 당연히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레이더 센서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레이더 센서가 번호판 위쪽
위쪽 한 요 정도쯤에 이제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만 하더라도 겨울철에 만약에 눈이 내릴 때 차가 주행을 하면은 센서가 아무래도 눈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전방 카메라 위쪽에서 워셔액을 뿌렸을 때 워셔액이 나오는데, 워셔액이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먼저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를 함께 닦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넷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지상고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7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치 롤스로이스와도 굉장히 비슷한 높이를 쥐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본넷의 모양 또한 달라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본넷 끝이 이제 그릴 바로 위까지 내려왔었던 반면, 이번에는 마크 뒤쪽으로 짧게 빼나와서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훌륭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파여져 있는 상태로 양쪽 사이드가 에어 도매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더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파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수는 2개로 동일하지만 위치가 조금 변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W i7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문을 여는 버튼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을 하나만 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을 모두 다 동시에 닫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한 번에 4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방법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문이 모두 열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욱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문이 4개 다 열릴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여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자마자 생각을 했던 거는 그럼 만약에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문을 열기 이전에 만약에 장애물을 설치를 해서 장애물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선 도어를 이런 식으로 전체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어를 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빨간색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띄워주면서 장애물이 있는 부분에만 살짝 이런 식으로 안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i7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아니라 측면에 있어서 할 얘기가 더욱더 많은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전면에서 마무리할 때 문 4개가 모두 다 열리고 닫히고의 기능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측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슨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390mm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약 140mm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델 라인업이 크게 2가지로 나눴는데요. L이 붙냐 안 붙냐를 통해서 숏바디 아니면 롱바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왜 롱바디 모델이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나? 이거 지금 숏바디만 나오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숏바디, 롱바디의 구분을 하지 않고 모두 다 롱바디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740과 i7에 한해서는 굳이 롱바디나 숏바디로 논할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로 전기차 맞게 약간의 그런 디자인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다고 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은 조금 별로지 않나? 물론 예전에 전기차에 비하면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까지는 좀 덜 이뻐 보인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측면에 많은 센서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센서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차량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기술력을 더해서 어느 정도의 편의 기능까지도 함께 접목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센서를 활용하게 되면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문이 살짝 열리는데, 옆에 있는 센서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타기가 훨씬 더 편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탑승하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자동으로 닫힌다는 점도 굉장히 나름 재미도 있고 충분히 럭셔리함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닫을 때도 열 때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똑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굳이 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혼자서 스스로 닫히는 버튼 굉장히 멋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일단 이 센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2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BMW의 아이덴티티는 원래 제가 근무했었을 때 당시에 4가지의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프마이스터 킹크라는 디자인이 되겠는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C 플러스 뒷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은 굉장히 이게 각져 있게 깎여 있는 반면 BMW는 곡선을 살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었을 때에는 마치 천사의 날개와도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지만도 동시에 뾰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치지 않게끔 디자인을 해준다는데, 이런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훨씬 더 이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만 잘려서 문이 열리는 반면, 이번에 BMW i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스러운 스타일로 잘 살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i7 후면은 어떤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확실히 이번 i7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은 스타일로 그리고 길게 잘 빼놨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빛이 밝은 주간에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그만큼 시인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라이트 위쪽에 약간의 크롬이 지금 얇게나마 그어져 있고, 이러한 크롬은 하단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크롬과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도 뿜어내주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중후한 매력까지 함께 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라서 그런지 따로 배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기가 없는 방식은 i7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740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500리터가 넘는 수준의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고 넓은 형태의 수납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히든 스테이지 역시 또한 전기 차량에 걸맞게 굉장히 장점으로 뽑히고 있을 정도로 넓고, 섹션 자체가 넓고 그 다음에 깊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외관보다 내관에 있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 i7이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측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살짝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쭉 열리게 되죠. 이야, 정말 좋습니다. 자, 실내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BM이 벤츠를 따라잡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어 쪽에도 쭉 이어져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MW i7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 같이 시트 조절 버튼들이 이렇게 도어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시트 좌측 하단에 있었지만 이제는 도어 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시트 조절하는 부분도 크리스탈을 형상화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멋스러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빠르게 한번 실내 탑승을 해서 리뷰해 볼게요. 자, 일단 실내를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을 닫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방법은 이렇게 당겨서 레버를 당기는 방식으로 있었지만, i7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에서 도어 닫기를 통해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자, 지금 제 발판에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에 지금 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기능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M 로고가 박혀있는 핸들이 들어갔는데, 기존 M 핸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원래는 T자 형태였고, 지금도 물론 T자의 구도는 가지고는 있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차량이라서 이 부스터 버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패들 시프트 방향으로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고요. 커브드의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야, 게다가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BMW의 iDrive가 당연히 장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그 셔틀을 돌렸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설정도 가능은 하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터치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터치 질감도 나쁘지 않고 반응 속도도 뭐 어느 정도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를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야, 멋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네요.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면은 사실 버튼들이 막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 깜빡이와 그 다음에 앞 유리 공조기, 그 다음에 뒷 유리 열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요 디스플레이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훨씬 더 센터페시아가 깔끔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선사를 해주고 있고요. 하단부를 내려보게 되시면은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드 트림이 이제 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내구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컵홀더가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이제 뭐 영역을 나눠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은 블랙 하이글로시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하시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수석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런 식으로 쭉 주고 있습니다. 야, 차 정말 잘 만들었네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게 BMW가 맞나라고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뭐니 해도 2열이 더 대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일단 2열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BMW의 7 시리즈와 같이 대형 세그먼트의 세단 같은 경우에는 2열 팔걸이 쪽에 패드나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어서 차량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i7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절을 못하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도어 쪽에 삽입을 해놨는데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도어 쪽에 이런 식으로 작게나마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쪽으로 보시면은 뭐 나머지 차량에 대한 설정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색다른 방식을 연출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량 탑승을 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2열에 착석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착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보는 앞좌석의 모습, 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정말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파노라마 썬루프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밤에 보면은 멋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시 이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열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좌석 뒤쪽에 디스플레이가 담겨져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 BMW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나 라고 한번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도어 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를 열 건지 뭐 펼칠 건지 아니면 뭐 다르게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는데 펼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멋있습니다. 와,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야, 요거는 사실 그냥 일반 차량에도 튜닝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와, 정말 멋있습니다.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가시더라도 뭐 전혀 지루할 틈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 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터치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게다가 디스플레이를 각도를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줌도 뭐 16:9 비율, 21:9 비율, 32:9 비율. 와, 진짜 모든 기술력을 쓸 수 있는 연구를 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BMW의 i7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i7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차량 가격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의 2억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확실히 뭐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만큼 많은 기술력이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게다가 전기차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어쩔 수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올 때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를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게, 런칭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인가 11월쯤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금리 인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찬밥 침세를 이제 면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대신에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물론 금리가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지만 옛날과 같이 아예 확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없었던 할인이 현재 i7에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약간 프로모션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i7 지금 현재 인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2억 초반의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가 길다고 하지만, 현재 선발주 물량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